안녕하세요. AWS 강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마존 RDS의 인증과 접속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이 강의는 제가 인프런을 비롯한 인강 플랫폼에다 올려둔 제 기초 강의 인강에 포함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강에 대해서 소개도 드릴 겸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정보도 제공해 드릴 겸 이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자세히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마존 RDS의 인증과 접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RDS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RDS 생성 시 두 종류의 IP가 할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빗 IP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고요. VPC 내부의 리소스가 RDS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프라이빗 IP입니다. 그래서 RDS의 DB 인스턴스가 위치한 서브넷에 따라서 레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어떤 서브넷에 이 RDS를 프로비전 하느냐 그리고 그 각각의 서브넷들이 어떤 레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 서브넷 그룹, 즉 이 RDS가 위치할 서브넷을 알려주는 이 그룹 자체가 2개 이상의 서브넷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라면은 이 IP 주소는 이제 2가지 레인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퍼블릭 IP인데 요거는 퍼블릭 접근 가능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 할당이 되고요. 당연히 프라이빗 서브넷에 DB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에는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에 여러분께서 할당하실 경우 서브넷 그룹 자체가 모두 퍼블릭일 때 요때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일단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 IP는 사실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RDS IP는 다양한 상황에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지하고 재시작했을 때 DB 인스턴스가 교체되었을 때, AWS에 점검했을 때 OS 패치라든지 DB 엔진 버전 업데이트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요 RDS IP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DNS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IP를 직접 사용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실습에서 해볼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IP를 사용하실 때도 이런 조건에 따라서 IP가 바뀐다. 요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요거보다 더 많아요. 네,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DB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은 보안적으로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직접 DB를 접속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로는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두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그 프로덕션 DB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접속을 해서 뭔가 뭐 관리를 하든지 DB를 만들든지 뭐 SQL 통해서 조회를 하든지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그럼 접속은 어떻게 하나요? 2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스천 호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EC2 인스턴스를 하나 프로비전 해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뚫어주는 건데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VPC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무료예요. 무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께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RDS에 접속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활용할 경우에는 3389 포트만 활용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RDS를 만들 때 뭐 MySQL 디폴트 3306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 못하고 무조건 3389 포트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요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임의로 포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3389 포트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IP 주소 확보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하나 RDS를 도메인 네임 대신에 IP 주소를 사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델이고요. 그래서 아키텍처 다이그램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와 동일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뚫을 수가 있는데 이게 EC2 인스턴스가 아니라 RDS라는 것만 다른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RDS 인증인데요. 이 인증은 DB가 여러분께서 권한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저네임 패스워드도 지원을 하고요. 요 경우에는 AWS의 시크릿 매니저라는 AWS의 패스워드 관리 서비스를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가 중급 이상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IAM 인증이 가능한데요. 이건 IAM을 활용해서 임시 토큰을 생성해서 RDS에 접속하는 방법이고요. 참고로 이 토큰은 15분까지 유효합니다. 15분 뒤면 만료돼요. 이때 여러분께서 IAM 인증을 허용해줄 유저를 DB에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데모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토큰 생성을 위해서는 RDS DB 커넥트 권한이 필요한데 요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IAM 인증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IAM 컨디션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턴은 타입 데브 온리 태그가 붙은 RDS 인스턴스에
회사 IP로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접속 가능. 이런 식으로 매우 상세한 권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켈베로스 인증인데요. 요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요런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 레벨에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모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데모는 RDS의 접속과 인증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 프라이빗 서브넷에 형성된 RDS에 베스천 호스트를 만들어서 접속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로 베스천 호스트 없이 접속해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DS의 IMDB 인증을 활용해서 접속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데모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 VPC에 2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역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에다가 요 RDS를 프로비전 할 거고요. 참고로 전 MySQL 쓸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서 RDS 접속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RDS를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 생성해서 요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로 RDS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데모랑 실습은 좀 길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DB 토큰을 만들 때 이 클라우드 쉘을 활용해 볼 예정인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께서 DB 토큰을 만들 수 있는 IAM 역할 혹은 유저를 만드실 때 이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이 권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채워 넣는 게 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드민 권한을 가진 클라우드 쉘로 DB 토큰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을 위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강의 자료에다 넣어놨고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필요하시다면 요걸 쓰셔도 됩니다. 요것들은 좀 쉽긴 해요. 리전이라든지 어카운트 아이디는 유저명도 쉬운데, 요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알려드리면은, 요거는 여기 구성 탭에 RDS의 구성 탭에 있는 요 리소스 아이디 요겁니다. 요거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요 DB 권한을 만드신 다음에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데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아예 그 어드민 권한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IAM 인증 토큰으로 RDS를 접속을 해서 실제로 접속이 잘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콘솔로 들어왔고요. 이번 실습은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천천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기본 VPC에다가 2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VPC에서 여러 프라이빗 서브넷들을 만들어 보긴 했지만 그 실습을 따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본 VPC에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서 VPC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VPC 대시보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리전은 서울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VPC가 한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브넷을 한번 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브넷 생성, 일단 VPC 선택을 하고 서브넷 이름은 my private subnet 01. 가용 영역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더 블럭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전 화면으로 가서 보시면은 저희 사이더 블럭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느냐, 17231.0.0/20부터 16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슬래시 20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하시면은 뭐 당연히 48 다음에 바로 64겠지만, 요걸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맨 처음에 여기서 17231.0.0/20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번 움직이면 6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사이더 블럭이 무엇인지는 제가 두 번째 챕터의 VPC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신다면은 그 실습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브넷 생성 하나 더 만들게요. 두 번째는 my private subnet 02. 그 다음에 가용 영역 역시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7231.0.0/20.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 네, 이렇게 놓고 서브넷을 생성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라우팅 테이블은 현재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로 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아예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까지 만들어 줄게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라우팅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my private route table. VPC는 기본 VPC 선택해 주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서브넷을 연결할 건데 우리는 뭘 연결할 거죠? 네, 맞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우리 VPC 안에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RDS DB 인스턴스를 한번 프로비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DS로 갈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서브넷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서브넷 그룹은 RDS가 프로비전 될 수 있는 서브넷인데요. 여기 디폴트로 하나 있죠. 우리가 DB 서브넷 그룹 생성을 하고요. 이름은 my private DB 서브넷 그룹. 그 다음에 똑같이 요거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필수라고 안 써있는데 필수예요. 그 다음에 VPC는 그대로 선택이 돼 있고 가용 영역은 뭐 크게 상관없고 서브넷 저희 my private 서브넷인데 우리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게 64랑 80번이죠. 요거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자, 그러면은 my private DB 서브넷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DB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대시보드로 가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그냥 MySQL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에디션은 MySQL 커뮤니티 엔진이고요. 자, 여기서 엔진 버전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템플릿은 프리티어입니다. 우리는 뭐 별도로 뭔가 할 거 아니기 때문에 프리티어로 놓고 그 다음에 DB 인스턴스 식별자는 데모 my test DB. 자, 자격증명 관리는 여러분께서 실전이라면은 뭐 AWS 시크릿 매니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스터 암호도 ABCD 1, 2, 3, 4 그리고 ABCD 1, 2, 3, 4 실전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간단한 암호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3 마이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프리티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T3 마이크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DB 서브넷 그룹을 우리가 만들었던 My Private DB 서브넷 그룹으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Public Access 역시 저희는 아니오로 두겠습니다. 얘라고 두더라도 별도로 이게 프라이빗 서브넷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보안 그룹 역시 디폴트로 두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3389로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사용해서 여기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3389가 필요합니다. 3306 일반적인 우리 MySQL 포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암호 및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따가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 구성은 잠깐 보기만 할 텐데 백업이라든지 백업 기간, 스냅샷, 뭐 암호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설정할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용은 너무 겁먹지 않으시는 게 요게 청구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거 한 달에 이만큼이고요. 저희는 잠깐 쓰고 날릴 거기 때문에 거기다 프리티어기 때문에 비용이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요거 보시고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른 것들이 다 완료됐으면은 저는 DB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B가 생성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창이 뜨시면 요건 닫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단은 DB가 생성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거는 두 번째 VPC 챕터에서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이 상단에 일단 VPC로 가시고요. 이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곳에 베스천 호스트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엔드포인트 생성, 그 다음에 데모 by EIC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EC2 인스턴스 연결 엔드포인트 요걸 선택하고요. VPC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안 그룹은 디폴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은 여러분께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그냥 메뉴에 영영 요거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생성.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는 보안 그룹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디폴트 보안 그룹을 사용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께서 이전 실습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은 이 디폴트 보안 그룹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인바운드 규칙 혹은 아웃바운드 규칙이 현재처럼 돼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인바운드 규칙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처음 사용하신다면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소스가 00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인바운드 규칙 편집한 다음에 기존 거를 삭제하시고 규칙을 추가한 다음에 모든 트래픽을 선택하시고 0000 이렇게 한 다음에 규칙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웃바운드 역시 이렇게 모두 허용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건 디폴트예요. 이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 ERC 엔드포인트와 RDS가 다 완전히 프로비전이 될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와 RDS가 프로비전이 됐는데 일단은 요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 없이 우리가 베스천 호스트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가서요. EC2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베스천 호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베스천 호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 시작, 그리고 데모 마이 베스천, 그 다음에 여기 인스턴스 유형이 있는데 요건 그대로 두고요. 여기선 키페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에 만든 우리 데모 마이 EC2 키페어 실습을 진행하셨으면 만들었던 요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실습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새 키페어를 하나 만들게요. 데모 마이 db connect 키페어 pem 파일로 사용할 거고요. 키페어 생성, 요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요거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은 기존 보안그룹 선택해서 이렇게 디폴트 요거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까 보안그룹 여러분께서 잘 수정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디폴트 VPC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IAM 역할을 줘서 요걸로 DBIM 인증을 사용할 거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인스턴스 시작. 자, 그럼 EC2 인스턴스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요게 올라가자마자 요것을 베스천으로 삼아서 우리 DB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왜냐면은 요 DB는 이렇게 지금 엔드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선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실전이라면은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관리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첫 번째로 베스천 호스트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실행 중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 들어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이제 여러 가지 DB를 접속하기 위한 툴이 있을 텐데 저는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워크벤치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이제 편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새로운 커넥션을 셋업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이름은 MyDB Connect.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커넥션 모드를 여기 스탠다드 TCP IP 오버 SSH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SSH 호스트네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SSH 호스트네임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퍼블릭 IP, 요 퍼블릭 EC2 인스턴스의 IP 주소를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은 EC2 유저. 그리고 키 파일 사용할 건데 여기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요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RDS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기 RDS에 가셔서 요 엔드포인트 연결 및 보안에 가시면은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요걸 복사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 포트는 우리 뭘로 정하기로 했었죠? 아까 3306 대신에 우리 3389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3389.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어드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abcd1234였죠? 여기까지 OK를 누른 다음에 테스트 커넥션 누르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게 OK가 들어가면은 Successfully made MySQL connection이 뜨고요. 여기서 OK, OK. 그러면은 여기 MyDB Connect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두 번 클릭해주면은 요렇게 접속이 돼요. 일단은 우리가 프라이빗 RDS DB의 베스천 호스트를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요 베스천 호스트 없이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프로비전이 돼 있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요 RDS의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 터널은 요 RDS의 DNS 말고 IP 주소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요 EC2 인스턴스 들어가서요. 연결을 누른 다음에 퍼블릭이니까 연결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RDS의 DNS 복사한 다음에 디그 붙여넣기 치면은 이렇게 IP가 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7231.94.23 요게 요 RDS의 IP 주소입니다. 일단은 요거를 복사해 놓고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릴 요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요걸 통해서 EC2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터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 로컬에서 요걸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요거의 권한을 가진 이제 사용자가 필요해요. 저는 일단은 이제 어드민 권한을 로컬로 프로비전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AM 사용자를 가서요.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가지 데모를 위한 유저들이 있는데 전 일단 어드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참고로 이 보안 자격증명을 사용한 다음에 폐기할 겁니다. 보안 자격증명, 그 다음에 액세스키 만들기, 그래서 기타, 다음 액세스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요거를 한번 컨피규어를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로컬에 CLI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은 CLI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AWS configure,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db connect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액세스 키를 요구하죠. 액세스 키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비밀 액세스 키도 역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디폴트 리전은 AP north east 2, 그 다음에 디폴트 아프 포맷은 엔터. 이렇게 치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 DB 커넥트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거를 하나씩 채워볼게요. 일단 프로파일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DB 커넥트였죠. 그 다음에 우리 요 RDS 요 IP 주소 기억하시죠? 요거 우리가 찾았었는데 요거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요 IP 주소 RDS IP에다가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EC2 커넥트 엔드포인트 ID도 필요한데 요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 ID 요거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스크립트를 한번 우리 터미널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터미널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권한이 있으시다면은 요 상태 이렇게 리스닝 커넥션 온 포트 3306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자, 그리고 my db connect를 이번에 우클릭을 해서 edit connection.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를 다시 이렇게 스탠다드 TCP IP로 바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컬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왜냐면 로컬에서 접속을 하면은 요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 터널이 직접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호스트 네임은 로컬 호스트죠.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33 어드민,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abcd1234. 오케이 하고 테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successfully가 뜨고요. 자, 내부적으로 터미널에서 뭐가 떴냐면은 accepted new TCP connection opening 웹소켓 터널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기반으로 클로즈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여러분께서 마치 접속하는 것처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베스천 호스트 없이 RDS를 접속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무료인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만 있으면은 이렇게 베스천 호스트 없이 프라이빗에 위치한 RDS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무료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두 번째 할 거는 RDS DB IAM 인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걸 위해선 여러분께서 유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단 create 스키마, 그리고 DB my test 뭐 아무거나 만들게요. 이렇게. 자, apply.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쿼리를 한번 날릴 건데, 자, 그리고 제가 드릴 요 imauthor.txt 파일 요걸 보시면은 여기 create user 요 C 쿼리 있는데 요것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요렇게 유저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유저한테 요 DB에 대한 모든 권한을 또 줄게요. 여기서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수행. 그러면은 모든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것을 한번 수행해 볼 텐데요. 로컬에 여러분께서 어드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RDS 호스트 네임 요거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만드신 DB를 여기 엔드포인트 요거 있죠? 요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보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저는 리전이랑 포트 3389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암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는 이렇게 터미널이 점유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터미널을 연 대신에 뭐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클라우드 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께서 지금 로그인하고 계신 게 어드민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클라우드 쉘을 좀 처음 사용하셨으면은 이게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보신다는 의미에서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올라갈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쉘이 준비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요 스크립트 요것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긴 토큰이 생성이 되는데요. 요것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 커넥션을 끊고 마지막으로 요 DB 커넥션 요걸 에딧 커넥션 한 다음에 이번에는 테스트 유저라고 했었죠. 테스트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다가 방금 전에 복사했던 긴 토큰을 넣고 테스트 커넥트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네, 요렇게 뜨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MySQL 워크벤치 때문인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어드밴스를 가신 다음에 요 이너블 클리어 텍스트 어선티케이션 플러그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테스트 커넥트를 눌러보시면은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뜨죠. 이 상태에서 클리어. 참고로 이 IAM 토큰은 15분만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번 생성하셔야 돼요. 요것을 뭐 앱으로 만드시든 아니면은 뭐 자동화된 과정 거치시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로 이렇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에 생성된 RDS에 베스천 호스트를 만들어서 접속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로 베스천 호스트 없이 접속해봤고요. 그 다음에 RDS의 IAM DB 인증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패스워드 없이 임시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서 접속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리소스를 좀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리소스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DB부터 날려볼게요. 이 DB를 작업해서 삭제, 그 다음에 최종 스냅샷 생성을 체크 해제하고요. 자동 백업 보존도 체크 해제하고 그 다음에 요걸 체크해 주신 다음에 delete me, 그 다음에 우리가 EC2 인스턴스도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인스턴스를 종료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액세스 키를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요 액세스 키도 폐지해 줄게요. 어드민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안 자격 증명에 가서 이렇게 액세스 키 여기 보시면은 삭제, 그럼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요 EC2 인스턴스 커넥트 엔드포인트는 사실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삭제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냥 삭제해 둘게요. 여러분께서 사실은 무료기 때문에 실제로는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VPC 엔드포인트 삭제, 그리고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요 서브넷도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리소스가 이제 그 RDS까지 삭제가 된 다음에 별도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과정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서브넷 삭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삭제를 입력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삭제,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서브넷 2도 여기서 작업을 누른 다음에 서브넷 삭제, 삭제가 됐네요. 네,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삭제가 됐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은 요 라우팅 테이블도 삭제.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 그러면은 리소스가 깔끔히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